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오늘은 왜 소화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요, 이제 여러 환자를 만나왔거든요. 근데 제일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환자가 위장병 환자인 것 같아요. 산다는 게 뭐예요? 맛있는 거 좋은 사람들하고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우리들의 그 일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는데 일단 먹기만 하면 이 먹기 때문에 질병에서 회복될 확률이 높은데 못 먹는 것 자체가 다른 질병을 가속화시키기도 하고 못 먹는 것 자체가 질병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속이 쓰리지 않아서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화라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위가 나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위가 나빠. 내가 위가 약해. 이런 식으로 본인을 가두는데요. 사실 몸에서 보내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릴 때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서 균형을 맞춰주면 원래 좀 어릴 때부터 소화 기능이 약했던 사람도 점점 더 위가 튼튼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알아야 되죠. 일단 소화를 살펴보시는데요. 소화라는 것은요. 위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요. 소화의 출발은 입이에요. 입. 입에서 항문까지. 자, 입에서 항문까지 이렇게 쭉 한 줄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많이 물어봐요. 자, 입에서 항문까지는 몸 아닐까요? 몸 바뀔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갸우뚱갸우뚱 하시죠? 몸에 있는데 몸 아니지 뭘 당연한 걸 물어보나 했다가도 이 약사가 저렇게 물어볼 때는 몸 바뀐가 보다 해가지고 반반 말을 해요. 맞죠?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입에서 항문까지는 몸 바뀌기 때문에 여쭤본 거죠. 자, 우리는 입에서 항문까지는요, 음식이 지나가지, 이 음식 말고 다른 거, 예를 들어 혈액이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자, 몸 안이라는 것은 혈액이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간장, 신장, 폐, 간심, 비폐심, 오장육부라고 하죠. 이 오장, 이 있는 곳을 몸 안, 몸 안은 혈액이 흐르는 곳이고요. 입에서 항문까지는 몸 밖, 음식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몸 밖인 거죠. 이 몸 밖에서 이 혈액의 원료를 잘 손질해가지고 몸 안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화의 시작은 사실은요, 이 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화가 안 돼. 내가 속이 쓰려. 그러면 위만 볼 게 아니라 입에서 항문까지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통으로 이 전체 소화기 전체를 봐서 어떤 균형이 깨져서 위에서 신호를 보내는가 이렇게 보셔야지 위만 좋게 하려고 위만 어떻게 하면 낫게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이렇게 쫙 이어져서 뚝 떨어질 때 우리가 이때 이제 건강하게 소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 줄로 이어졌기 때문에 앞차가 가야 뒤차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저쪽 장에서 막혀도 소화가 안 되는 거고요. 입에서 뭐가 잘 안 만들어져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차가 막혔는지 뒤차가 막혔는지 어디서 막혀서 위에서 음식이 안 내려가는가 요거를 잘 알아야겠죠. 자, 위의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린데 내시경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깨끗 아기 위래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위는 이렇게 위저부, 위체부, 유문부 그리고 위에는 식도관략근, 밑에는 유문관략근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식도관략근에 대해서는 많이 아세요. 식도관략근이 늘어져서 위산이 올라온다. 요거는 잘 아시는데 유문관략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유문관략근은 뭐냐면 식도에서 위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곳을 유문관략부, 우리 항문관략부 있죠. 항문관략근도 평소에는 딱 오므려져 있다가 변이 나갈 때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도관략근도 이렇게 오므려졌다 폈다. 유문관략근은 위하고 소장을 연결하는 관입니다. 이게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열리죠. 이게 열리고 닫히고가 잘 돼야 음식이 잘 내려가요. 그래서 식도관략근과 유문관략근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를 한번 볼게요. 많은 분들이 내시경을 해가지고 위 속은 보지만 사실 위를 이렇게 잘라보면 제가 저번 혈압편에서 혈관도 사실 한 층이 아니고 혈관 내피, 중막, 외막 이렇게 세 층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도 마찬가지예요. 위도 우리가 내시경상으로 위 점막층만 보지만 사실은 점막 밑에 점막 하층이 있고 점막 하층 밑에 근육층이 있고 그리고 위를 보호하는 장막 이렇게 4가지 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꼭 무지개떡 같지 않으세요? 무지개떡처럼 위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여러 이렇게 단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위가 약하신 분들, 위 운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내 점막이 내 층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또 좀 더 이 위의 단면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저렇게 많은 혈관이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점막이 이렇게 돌기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와 있죠. 마치 양탄자 있죠. 양탄자의 돌기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돌기 사이사이로 저 보시면은 초록색 선도 있고 빨간색 선도 있고 파란색 선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모세혈관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정맥도 정맥도 있고 동맥도 있고 림프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다는 거는 뭐 단순히 그냥 위가 안 좋아 이게 아니라 위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모세혈관이 혈액을 잘 공급을 해줘야 위가 건강하게 위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위로 혈액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위에 단면을 보시면 근육층도 있잖아요. 이 근육층이 쪼물락해 위가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위 근육이 안 발달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점막이 또 보이시죠? 이 점막이 입안도 점막이잖아요. 입안 점막처럼 촉촉하고 두툼해야 되는데 위가 나쁘다 이 말은 이 점막이 얇고 촉촉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할 때 좀 어떻게 하면은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서 한 말이 마른 오징어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위가 건강하신 분들은 생오징어 있잖아요. 생오징어 말랑말랑하고 촉촉하고 부들부들한 그런 생오징어 상태일 텐데 위가 이렇게 아프고 쓰리고 소화 안 되고 막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아마도 그 생오징어가 마른 오징어 같이 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시라고 하면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는요 진짜 말랑말랑한 점막층이어야 돼요. 점막이고 두툼해야 되고 근육이 많고 혈액이 잘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셔야 위가 좋아지시는데 무조건 소화제만 드시고 무조건 속쓰리다고 속쓰리지 말라는 약만 드시고 이러니까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알면 쉬워지죠. 모르면 어렵고. 근데 딱 그림으로 보니까 너무 쉽죠. 그러면 이제 위염과 유궤양이 어떤 건지 이제 잘 아실 수 있겠죠. 저렇게 점막이 있잖아요. 점막이 팍 패이는 것을. 이게 살짝 패이는 건 위염이고 깊이 패이면 궤양이겠죠. 마치 혀가 허른 것처럼요. 혀가 살짝만 여러분들 그 뜨거운 거 잘못 드셨을 때 얼마나 입이 아파요. 근데 뜨거운 거 잘못 드시면 이 점막만 살짝 벗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과로하고 이러면 어때요? 입이 팍 패이면서 빵꾸 구멍이 탁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입안이 확 패였는가 살짝 그 점막만 떨어져 나갔는가 이걸 상상을 하시면 위 속도 상상을 하실 수가 있죠. 살짝 점막이 이렇게 벗겨진 경우는 위염, 깊이 패인 경우는 궤양 이러겠죠. 그래서 사실 구강 점막이나 위 점막은요 굉장히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이 빨라요.
이 세포들이 주기적으로 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뼈도요.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거지 알고 보면은 뼈도 낡은 뼈는 사라지고 새로운 뼈가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뼈로 교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골세포, 파골세포 이렇게 말하는데 뼈는 이제 재생 주기가 길겠지만 입 안이나 혀, 점막은 재생 주기가 굉장히 우리 몸에서 빨라요. 그래서 혀도 우리가 뜨거운 거 먹고 이 점막이 딱 벗겨졌어도 건강한 사람 같으면 그 다음날 자고 나면 괜찮고 길어야 3일이에요. 그래서 위염도 마찬가지예요. 위 점막도 이렇게 손상을 받으면 3일 정도면 다 원래 복구가 돼요. 근데 아주 오래 걸린다는 거는 이제 점막이 재생이 안 된다는 거죠. 재생 원료가 없다든지 뭐 혈액이 오지를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술꾼들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술 드시고 속이 아파도 며칠 지나면 또 속 없이 술을 먹는 이유가 점막이 3일 만에 재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운 거 먹고 속 아파 하던 사람도 3일만 쉬면 점막이 재생이 되니까 또 매운 걸 또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막 하층까지 깊이 패워버리면 그런 차원에서 안 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술이나 매운 음식을 좀 줄여야겠죠. 자, 어쨌든 위염, 위궤양을 이 구내염으로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는 어떤 물질들이 분비될까요?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했을 때, 위가 더부룩하다 이랬을 때 도대체 어떤 물질들이 소화가 안 되기에 위에서 이렇게 오래 머무를까요? 자, 위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은요, 다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요, 가장 소화가 안 되는 그 음식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지방도 먹잖아요. 단백질 소화가 우리 몸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 단백질 소화를 하기 위해서 주세포라는 데도 있고, 벽세포라는 데도 있어요. 아까 그 위 점막에 이렇게 돌기처럼 육모, 양탄자의 육모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셨죠? 이런 세포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주세포도 있고 벽세포도 있고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도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벽세포입니다. 이 벽세포에서 위산을 만들어줘요. 위는 진짜 위산을 잘 만드는 게 위의 가장 큰 일이에요. 위산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죠. 위산이 잘 분비가 안 되면 이 입에서 항문까지의 소화는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산 분비가 잘 되는 게 위가 건강해지는 건데, 여러분들 위산이 뭔지 아세요? 위산이요, 염산이에요. 염산이 뭐예요? 여러분들 염산 테러 들어보셨죠? 염산 테러. 염산을 얼굴에다가 탁 뿌리면은 화상을 당해요. 이 위산이 정말 위에 너무나 필요한 물질인데,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물질인데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런 위험한 물질이 위 속에서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산이 얼굴에 화상을 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인데 위가 멀쩡할까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위가 멀쩡한 이유는 동시에 이 위에서 점액 분비 세포가 그 점액을 분비시켜줘서 위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뮤신이라는 단백질과 중탄산을 분비해서 위를 이렇게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위산이 나와도 위가 보호를 받아요. 이렇게. 마치 저 그림에서 보이듯이 우리가 코로나 때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그 바이러스에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우주복 같은 거 입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가 그렇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텁게 뮤신과 중탄산으로 중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쓰리다는 거는요, 이 뮤신과 중탄산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위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도 속이 쓰리겠지만 위산에서 보호할 수 있는 뮤신과 중탄산이 부족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이 쓰리면 위산이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뮤신과 중탄산이 적게 나오는 건지 이런 균형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위산만으로 단백질이 소화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또 주세포에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 펩신은 위산이 있을 때 또 잘 활성화가 되거든요. 펩시노겐이라는 단백질이 펩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 또 위산이 신호를 줘야 돼요. 그냥 결국은 위산이에요. 결국은 위산이 문제구나. 첫째도 위산, 둘째도 위산, 셋째도 위산. 어떻게 하면 위산을 잘 분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위산을 잘 우리가 막아낼 것인가. 이게 소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거죠. 위산이 잘 나오려면은요, 이 벽세포에서 위산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위산을 만드는 게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위산이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위산이 잘 만들어지려면 사실 몸 전체가 건강해져야 돼요. 몸에서 이 혈액이 많아져야 되고 혈액이 모세혈관까지 잘 전달이 돼야 되고 이 모세혈관이 벽세포에 혈액을 잘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위산이 많아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내시경상으로는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내시경상으로 이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내시경으로 멀쩡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마치 지하철 있죠. 지상에서는 지하철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하철이 밑에서 사람을 엄청 날라주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교통 대란이 일어나면 지하철 점검해야죠. 지하철. 마찬가지로 위 안에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위 밑에, 이 전망 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거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할게요. 위산이 도대체 얼마나 이게 중요하길래 위에서는 위산을 이렇게 만들어낼까? 첫째로요, 위산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완벽히 살균된 것만 먹질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체는 끊임없이 영역 다툼을 하잖아요. 바이러스도 틈만 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먹을 걸 훔쳐가려고 하잖아요. 막 이 숙주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막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공기 중에 또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끊임없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그들도 먹고 살려고. 어떻게 지구에 인간만이 살아요?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모기나 파리나 인간 다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타고 호흡을 타고 끊임없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우리도 생명이잖아요. 인간도 살아야 되니까 걔네들을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어와. 들어오지 마. 어느 정도 들어오면 우리가 공존을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잘 지키는 거. 잘 방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방어의 첫째가 바로 위산이라는 거예요. 위산이 강산이기 때문에 위산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살균을 한다는 거죠. 다 녹여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 적게 나온다. 위산이 적게 나온다는 거는 살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균. 균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균이 그냥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속이 쓰리신 분들이 속이 쓰린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저는 건강해서 이 속이 쓰려본 경험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평생을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 속쓰림, 소화 안 되는 거에 고통을 옆에서 너무 많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아마 제가 또, 못 드시는 분들에 대한 연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의 고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어머니 지금 엄청 잘 드세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정말 잘 드세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위장병을 평생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울증이 동시에 와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질 않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다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어쨌든, 힘내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위장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방향만 잘 잡으시면 다시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살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어머니도 이 속이 너무 쓰리시니까 제산제를 많이 드셨어요. 속 쓰리지 말라고. 이 제산제를 많이 드시니까 살균이 잘 안 되니까 면역이 또 약해지셔가지고 균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합병증으로 또 막 대상포진에 뭐에 굉장히 오래 고생을 하는 세월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직업이 약사다 보니까 많이 이제 보살펴서 많이 건강해지셨죠. 살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산제를 남용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제산제를 오래 드시면 이 살균의 역할이 위산의 아주 중요한 살균의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산제 남용하시지 말라고. 정말 속 쓰리지 않으시면 제산제는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그리고 위산의 중요한 역할이 단백질 소화죠. 이 제산제를 드시게 되면은 이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소화제를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처방전을 보면 제산제하고 소화제가 같이 나오는 거죠. 또 사실 위산이 잘 나와야 위산의 신호를 받고 그 유문 관략근이 열려서 담즙과 췌장액도 잘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산과 담즙과 췌장액이요 서로 연계를 해서 소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산이 다 준비가 되면 어떤 호르몬으로 담낭과 췌장에 연락을 해요. 나 준비됐으니까 담낭 너는 담즙을 보내. 췌장 너는 췌장액을 좀 보내. 그러면 유문 관략근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산이 나와줘야 담즙액도 잘 나오고 췌장액도 잘 나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산은 소화 효소, 담즙이 지방 소화를 시키고 췌장액이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다 소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진짜 그 췌장액에서 담즙에서 소화 효소가 잘 나오게 됩니다. 또 위산이 있어야만 흡수가 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위산이 내인자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줘야 이게 나와야 저 밑에 장에 가서 비타민 B12가 흡수가 돼요. 그래서요. 위장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제산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이 얼굴이 노랗게 뜨는 걸 발견을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산제를 오래 드시게 되면 위산이 잘 안 나오니까 내인자라는 물질이 안 나오고 이 내인자라는 물질이 안 나오면 비타민 B12라는 물질이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 B12가 뭐냐면 적혈구 있죠. 여러분들 그 빈혈 검사 하잖아요. 이 빈혈 검사가 바로 헤모글로빈이라는 산소를 운반하는 자동차가 몸에 맞냐 적냐 적당히 있냐 없냐를 검사하는 건데 이 자동차의 본체 산소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본체는 철분으로 돼 있지만 자동차의 바퀴는 비타민 B12로 돼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철결핍성 빈혈은 없어도 비타민 B12가 없으면 어때요? 자동차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굴러가지를 않겠죠. 그래서 비타민 B12가 없어도 굉장히 어지러움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이 노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적혈구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서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요.
위산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가 있냐면은 미네랄 있죠. 칼슘, 마그네슘, 철분 이런 걸 미네랄이라고 하거든요. 이 미네랄을 이온화시키는 거예요. 이온화. 이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쉽냐면 칼슘 있죠. 칼슘은 조개 껍데기 같이 생긴 거잖아요. 자, 칼슘이 물에 녹나요? 안 녹잖아요. 칼슘은 안 녹아요. 물에는 어디에 녹냐? 위산에 녹아요. 칼슘이 딱딱한 게 어딘가에 녹아야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산이 없으면 이 칼슘이 녹지를 않는 거예요. 이온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도 흡수가 안 돼, 철분도 흡수가 안 돼, 마그네슘도 흡수가 안 돼. 이런 물질들이 이온화가 안 돼서 흡수가 덜 돼요. 자, 칼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뼈 아시죠? 골연화증, 골다공증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빈혈에 많이 시달리고 나중에는 골다공증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산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산이 관략근을 조절을 하는 거죠. 위산이 빨리빨리 못 빠져나가면 식도관략근이 열려가지고 위산이 역류를 해가지고 굉장히 타는 듯한 고통을 겪잖아요. 위산이 근데 위 식도관략근이 이렇게 열려져 버리는 이유는 밑에 유문관략근이 안 열려서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산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꼭 그래서 제산제를 남용하면 안 되겠구나. 요걸 오늘은 좀 이 방송 다 잊어버려도 제산제를 남용하지 말자.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제산제가 나쁘냐? 그건 아니고요. 너무 속이 쓰릴 때는 제산제를 드셔주셔야죠. 근데 제산제를 먹고 있다고 해서 위장 질환이 낫지는 않는다는 것. 위를 보호하고 일시적으로 고통을 줄여주고 이런 역할은 하지만 제산제만 먹고 있는다고 해서 위가 낫지 않는다는 거 요거를 강조드리는 거지 제산제를 절대 먹지 말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약은 내가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 이렇게 저울질을 해봤을 때 얻는 게 많으면 쓰셔야 돼요. 지금처럼 약이 이렇게 구하기 쉽지 않을 옛날에는요. 제산제만 있었으면 사실 분들이 많았어요. 이 제산제가 위산이 막 나오는데 위산을 중화시키거나 위산이 안 나오게 했더라면 위가 보호를 받는데 옛날엔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산제를 못 먹어서 위가 출혈, 위천공. 그래서 출혈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옛날에는. 그래서 약을 잘 써야 된다는 거지 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항상 균형을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좀 잔소리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위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소화가 안 되겠죠. 위산이 없으면 소화 효소가 밑에서 췌장 효소나 담즙산이 잘 안 나오니까 걔네들이 신호를 받아서 유문관략근을 열어줘야 되니까 못 내려가니까 소화가 안 되겠죠.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겠죠. 왜? 살균이 안 되니까 나쁜 균이 장 속으로 들어가서 유해균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공격을 많이 받겠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식도관략근이 열려져 버려서 역류성이 돼버리겠죠. 속이 쓰리겠죠. 빈혈이 생기겠죠. 미네랄 부족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생기려면 위산을 잘 확보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렇게 중요한 위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위산이 충분히 공급되기 위해서 소화가 잘 될까요? 자, 위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NaCl이 뭐냐면 소금입니다. 염화 나트륨,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우리 몸이 위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방송 체액편에서 말씀드렸죠. 체액이 부족하면 소화가 안 된다. 이게 이 말이에요. 체액이 왜 부족해요? 저염식을 해서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금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소금이 너무 없으면
위산을 만들어낼 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해지는 거죠. 소금이 없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장병에 고통을 당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저염식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체액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염식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고염식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짜게 먹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짠 것도 나쁘고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도 나쁘다 그거예요. 소금은 생명활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원인데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간이 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너무 짜도 못 먹고 너무 싱거워도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간이 맞아야 돼요. 사람도 적당한 소금이 있어야 위산이 잘 만들어져요. 자, 보세요. 물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도 있죠. 산소를 우리가 들여 마시면 몸속에서 이산화탄소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도 이산화탄소도 우리 몸에 많고 물도 많은데 소금은 어때? 안 먹으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먹으면 소금이 있어야 위산, HCl, 염산이 만들어지고 그 소금이 있어야 중탄산 나트륨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탄산 나트륨이 아까 말씀드렸죠? 위벽에 중탄산 나트륨이 존재를 해야 위산을 중화를 시켜요. 그래서 속이 안 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소금이 소화를 시키기도 하고 위산을 가지고 별걸 다 만드는 거예요. 아니, 소금을 가지고 위산도 만들고 중탄산도 만드는 거예요. 이 중탄산은 십이지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십이지장에서 중탄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위산과 중탄산이 있어야 위도 보호를 받고 소화도 잘 되는데 이게 바로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소금을 막 드시라는 게 아니라 소금을 물에 녹여서 삼삼하게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보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체액편을 꼭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위산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운동을 적당히 하면 밥맛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산책하고 와서 운동했더니 밥맛이 더 좋아져서 밥만 더 먹고 살이 더 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식욕을 돋구고 해주지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과로를 해버리면 입맛이 툭 떨어지는 거를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하는데 운동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체액이 고갈이 되잖아요. 체액이 고갈이 됐다? 에너지가 고갈이 됐다. 그러면 위산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 했을 때 이렇게 저염식을 하는가 이것도 살펴보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 과로하지 않는가 이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너무 과로를 하게 되면 위산을 만들 에너지가 톡 떨어져요. 저 그림에 수소하고 칼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산을 만들어 주거든요. 자, 위산이 수소하고 염소가 이렇게 만나서 위산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들어지려면 수소하고 칼륨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거를 프로톤 펌프라고 하는데 이 펌프를 움직이게 하는 때는 에너지, 즉 화폐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위산을 만들 정도의 체력은 남겨놓고 우리가 일을 하셔야 소화가 잘 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위산과 이 점막을 보세요. 위 점막에 뮤신과 중탄산. 그래서 위산이 나오면 pH 2.0 굉장히 강산인데 중탄산이 위 점막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 pH 7.0이 된다는 거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위산이 엄청 강산이에요. 근데 중탄산이 잘 나오면
위 점막은 pH 7.0이기 때문에 유산의 공격에도 딱 막아서서 위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탄산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화의 시작은 사실은 입부터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꼭꼭 씹어라, 꼭꼭 씹어라 얘기를 하잖아요. 이 꼭꼭 씹는다는 게 엄청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침의 성분이요, 바로 칼륨과 중탄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칼륨과 중탄산, 그래서요 침은 약간 알칼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침의 성분을 보고도 이 사람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암 환자분들은요, 이 침의 성분이 산성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침을 약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건강한 건데, 이 침의 성분이 칼륨과 중탄산인데, 이 침이 만들어지려면 사실은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NaCl,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칼륨과 중탄산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소금으로 양치를 하셨나 봐요. 자, 그래서 소금 치약도 있잖아요. 소금이 있어야 침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것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침이 잘 나와줘야. 근데 상담하다 보면 침부터 마른다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침이 말라요. 입이 마른다. 입이 마른다. 무슨 맛인지 못 느끼겠다. 입이 빨갛게 헐었다. 입이 너무 아프다. 막 굉장히 입 때문에, 이 입속 환경 때문에 입에 백태가 낀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100%이 위나 장도 안 좋으세요. 근데 침의 원료가 칼륨과 중탄산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칼륨이 있어야 위산이 잘 만들어지고 중탄산이 있어야 위가 보호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꼭꼭꼭 씹어 주셔야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요, 자, 위산이 만들어지려면은요, 위산이 잘 나오게 도와주는 아이들이 또 위 속에 많이 있어요. 자, 위액이요, 혼자서 위산이 내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위산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져요? 내가 만들어야겠다 한다고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위산이 만들어지는 거는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율신경이 뭐냐? 내 의도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스스로 알아서 한다 해서 자율신경이잖아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돼 있는 거죠. 이 자율신경이 이 위산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우리 몸에서 위산을 자유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민해져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자율신경이 위산 만들으라는 신호를 못 줘요.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다. 사느냐 죽느냐, 이거 지금 도망가야 되냐, 싸워야 되냐, 어디 가서 숨어야 되냐 하고 있는데 밥 먹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호르몬이 안 나와요. 소화를 시키는 호르몬이 부교감신경이 안정이 될 때 나오거든요. 이 부교감신경이 안정이 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이 아세틸콜린이 위를 자극을 해야 비로소 유산이 만들어져요. 이제 여기에 뭐 가스트린이나 히스타민이나 이런 물질도 같이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딱 아세요. 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즉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이 돼야 위산이 잘 만들어지는구나. 자, 위산이 잘 만들어져야 유문관략근이 열리고 십이지장, 담즙산이 나오는구나.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산이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 저염식하면 안 되죠. 마음 편해야 되죠. 꼭꼭 씹어야 되죠.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요. 위 좋아지게 하려면 혈액순환 잘 돼야 되죠. 그쵸?
단순히 약만 먹고 있는다고 해서 위가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오늘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그거예요. 약은 급한 불만 꺼주는 거고 정말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체액을 보충하고 또 아까 위벽을 보호하는 게 중탄산도 있지만 뮤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뮤신이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을 잘 드셔줘야 위 점막이 두툼해집니다. 그러니까 소화 안 된다고 입맛 없다고 그냥 안 먹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제산제를 드셔요. 어떤 이유로 드시냐면 과산증에도 제산제를 드시고 저산증에도 제산제를 드셔요. 약을 받으면 일단 속이 쓰리다는 거는 위산 때문이거든요. 속쓰림은 위산이 위벽을 공격해서 아픈 거예요. 이 속쓰림은 대단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나려고 진통제를 드시듯이 제산제를 이제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산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린 건지 산이 적게 나와서 속이 쓰린 건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위산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리는 건 당연한지 아시겠죠? 근데 위산이 적게 나와도 속이 쓰린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산증으로 속이 쓰리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저산증이라고요?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왜 저산증에도 속이 쓰리냐? 산이요, 어느 정도 나와줘야 음식이 소화가 되잖아요. 아까 위산이 나와줘야 음식이 소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위산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유문관략근이 열리지를 않아요. 근데요, 자,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위산이 퐁퐁퐁퐁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콸콸콸콸 나오죠.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빨리 나오고 관략근이 열리고 음식이 쑥 내려가니까 소화가 잘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산이 적으신 분들, 체액이 적으신 분들, 에너지가 적으신 분들, 신경을 많이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위산이 쫄쫄쫄쫄 나와요. 쫄쫄쫄쫄. 그러니까 위산이 일정하게 모여야만이 유문관략근이 열리는데 이 위산이 빨리 안 나오니까 위산이 오래 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 오래 위에 위산이 머무르면 그만큼 어때요? 강산이 위에 머무르니까 위 점막이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속이 쓰린 거예요. 과산증, 우리가 술을 많이 먹거나 매운 것을 많이 먹거나 이랬을 땐 일시적으로 과산,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됐을 때도 속이 쓰리지만 똠방똠방똠방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위산이 나와서 위산이 오래 위에 머물러도 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속이 쓰린 거예요. 어쨌든 나타나는 현상은 속쓰림이라는 거죠. 속쓰림. 그래서 제산제를 드시게 되는데 산이 잘 안 나오는데 속이 쓰리다고 제산제를 계속 먹게 되면 점점 속은 더 쓰려지겠죠.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위산 과산증의 속쓰림은요, 소화도 잘 되고 일시적으로 어떤 나쁜 음식을 먹었거나 과로했을 때 젊은이들이 일시적으로 속이 쓰립니다. 그리고 잘 회복이 돼요. 그러나 만성적인 속쓰림,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속쓰림이나 또 식후에도, 식전에도 쓰리고 식후에도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거는 저산증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저산증인지 과산증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고 본인이 드시는 약 중에 제산제가 들어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자세하게 질병에 대해서, 위장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